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매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일반 부동산 투자를 경험을 한 다음에 경매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제 그 경매 경험이 아니고 이제 부동산 경험이랄까, 어떤 거래에 대해서 한 번도 참여해 보지 않았지만은 경매를 바로 시작해도 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경매를 이렇게 할 때 경매하면은 이제 두렵고 어떤 큰 장벽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법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현장을 막 다니는 모습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두 가지 모습이죠. 하나는 책상에 앉아서 법률 공부하고, 하나는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그 부동산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서 뭐 답 나온 건 아니지만은 뭔가를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격상의 어떤 문제로 나 저런 거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난 저런 건 할 수 있는데 이제 지식적인 면에서 겁이 나는 분도 있을 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스로 이제 장벽을 정할 때, 그러면은 경매를 하기 전에는 어떤 부동산 경험 같은 거를 내가 충분히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몇 가지의 그 생각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그 분류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경매하고 일반 부동산 투자가 어떤 부분이 다른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같은가, 이런 거를 알게 설명을 해드리면 납득이 된단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하고 일반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국문학하고 영문학하고 다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나라의 문학을 공부하지만은 하나는 국어를 공부하고 하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 거와의 차이점이 있듯이 이제 그 투자의 대상은 부동산인데 하나는 경매로 접근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일반 중개 거래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대상은 같은데 접근하는 경로나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게 다른가 이렇게 보면은 지식이 첫째 다르죠. 경매를 하게 되면 이제 경매하고 관련된 법 공부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민사집행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중에 일정 부분인 물권법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는 또는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은 그거와 관련된 또 그 절차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법률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누구는 나는 특수물건을 투자를 많이 할 거야. 그러면 특수물건하고 관련된 판례 같은 거를 공부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또 권리에 관해서 뭐 가압류에 관해서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법률 외에도 또 현장 조사를 한다든가 그다음 시세 조사를 하러 돌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개 거래를 할 때는 현장 조사라고 할 때 특별한 게 없죠. 중개사의 뒤를 따라다니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경매 투자를 할 때는 현장 조사를 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 봐야 될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섬세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우리 책임하에서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중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님이 정해준 대로 우리가 이제 시세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물론 중개사들도 거래를 할 때 이 지역에 있어서 호재는 어떻고 이 지역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게 들어온다더라, 어떤 계획이 있다더라, 어떻더라, 작년에는 어땠는데 현재는 어떻더라, 이런 어떤 부동산의 시세의 변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말을 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듣는 입장인 거지만, 경매 투자할 때는 그런 수동적 입장의 공인중개사들의 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나만의 견해를 정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든 시세 조사든 그거는 나의 판단 하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입하는 절차는 이제 법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기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중개사 같은 경우는 중개사가 써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고 도장을 찍으면 되고,
뭐 잘못 쓰면 언제든지 다시 쓰면 되는 거지만 경매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구입 절차에 있어서 서류를 쓸 때, 입찰 서류를 쓸 때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1등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오는 긴장감도 무시 못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명도 절차. 얼마 전에도 제가 해드렸던 방송에 보면은 명도를 잘못해서 아파트에 불을 질러버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세부적으로 논점별로 방송을 좀 해드렸는데, 이런 어떤 명도라는 것이 일반 부동산 그 거래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그 외적인 부분, 인테리어나 판매 전략 부분은 같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언급했던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하고 사례들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부분, 현장 조사나 시세 조사의 부분, 미래를 판단하는 눈,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구입 절차도 다르고 명도를 하는 부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일반 부동산 거래를 경험을 많이 닦는다고 한들 경매 투자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있다. 한 5%나 있을까? 10%나 있을까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부터 경험하고 경매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경매 투자에서는 그게 어떤 거가 있느냐? 그게 이제 용기가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아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현장 조사, 시세 조사를 할 때 나의 책임하에서 나의 판단하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중개사한테 의존하는 사람하고 케이스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은 이게 경매 투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용기라는 건 어디서 오냐면 자기의 어떤 조사한 기록, 자기의 조사 내용에 신뢰를 하고 내가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 어떤 수련이랄까 공부랄까 연습이랄까를 경매에서 하지 않으면 용기가 잘 안 생겨요. 애초부터. 그래서 용기라는 거는 지식 아는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경험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일단 특별하게 용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 용기를 근간으로 했을 때 투자의 판단을 할 때 결단력이 필요하죠.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등, 3등 이런 거에서 상위 그룹에서 노는 거가 좋은 일이고 대체적으로는 싸게 먹으려고 하는 하위 그룹이 있어요. 중위 그룹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하위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하위 그룹에 속하느냐?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전략을 설계하는 통찰력이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어떤 이 물건을 특정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입찰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는 어떤 통찰력이라는 게 작동합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한 단계 하고 한 계단 올라가고 두 계단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1계단에서 10계단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2단계다 3단계다를 밟아 나가는 것이지 10단계를 전혀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앞에 딱 그 블라인드를 쳐놓고 세 번째 계단 다음에 네 번째를 눈 감고 발로 디디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도하고 전체적인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어떤 투자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면 그 설계도를 애초에 정하면 그 설계도대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설계도를 안 그리고 또는 설계도를 그린다고 해도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사가 설계도를 그리고 설계도를 받아서 시공사가 시공을 할 때 시공을 하는 밑에 인부들을 부리는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대표란 담당자가 인부들이 설계도대로 진행하는지를 관찰하면서 쪼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설계도도 자기가 그려야 되고 실제 실행하는 인부 역할도 내가 해야 되고
인부 역할 위에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감독자 역할도 내 혼자 해야 된다는 점이 이 경매에 있어서 굉장히 그 독특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논리적, 합리적 판단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데 생각이 비논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비논리적인 그 스스로조차도 자기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투자든 뭐든 어떤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우리의 머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사고를 논리적 합리적으로 맞추려고 배우려고 여기 그 항상 논리적이려고 합리적이려고 애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논리적이고 무엇이 합리적이냐 이 부분까지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해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전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부동산 투자하고 경매는 궤를 분명하게 달리한다. 그러므로 어떤 걸 먼저 경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에 있어서는 독특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실 때까지 반복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